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올바른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은 결과가 기대에 조금 못 미쳐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면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은연장. 네, 감사 스마일이 이 아침에 이 좋은 글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올바른 마음으로 기울이게 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 스마일이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침 방송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아마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일정이 있어도 제가 미리미리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거고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고 하면 그 또한 또 저희 애청자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꾸준하게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감사 스마일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갖다가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숑 강의 때 봄날의 곰이라는 분께서 한국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차트를 갖다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6대 광역시라든지 부산, 서울 전체인데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지금 빠숑님께서 전망을 하셨고요. 특히 부산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6대 광역시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보다는 서울을 희망한다. 서울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양시에 제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서울로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니즈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공사비 상향 주요 정비 사업장의 이런 것들을 평당 가격이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에 타결이 됐었는데, 청담 서초 신반포 27차 같은 경우 유찰됐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진주 아파트도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촉진 사구역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분양가가, 특히 분양가 중에서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 이슈가 지금보다 아마 내년이 되면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차라리 신축이면 더 좋겠지만 신축 아파트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으로 하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실제로 2월, 3월 달에 움직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늦게라도 지금 4월, 5월 달에 움직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 글 포스팅 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숑님께서 15일, 16일, 17일 3일 동안 라이브를 갖다 못했어요. 일본 출장 관계로. 일단 또 어제도 제가 잠깐 도쿄에서 이제 일본에서 잠깐 라이브 방송을 딱 보았는데, 정말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도쿄 동경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가보았고, 너무너무 일단 구축 빌딩이라든지 또 평지에 도쿄 동경의 그런 시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일단 너무 멋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빠숑님의 블로그 글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침 뉴스 브리핑이 없다 보니까 또 빠숑님께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또 뉴스 브리핑을 대체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스마트 튜브에 이제 이런 오늘의 뉴스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내 맘대로님, 또 미라클 모닝님, 그 다음 빼꼬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빠숑님의 그런 카페, 스투디비 카페 이렇게 좋은 뉴스를 갖다가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혹시라도 네이버 카페 스마트 튜브에 가입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네이버 카페에도 구독해 주시면 부동산의 인사이트가
훨씬 더 넓고 깊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게 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좀 잘못되어 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 분양자에게 조건 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는 조금 변경 또는 조금 다르게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빠숑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눠주면 받아야지요. 정치권이 만든 합법적인 투기판에서는 무조건 투기를 하시는 것이 위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상향을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정책. 제가 지난번에 이승민 대표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서울이 정답이다. 서울밖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지방은 이제 지방에다 전세 지금 살고요. 서울 아파트들을 다 매수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매일경제에 똘똘한 한 채 찾아 상경, 서울 집값 밀어 올렸다. 인구 절벽 시대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서울 부동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거주 의무도 없고 비과세 노린 갭 투자도 지금 활발해 있으면서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규제 지역도 또 상생 임대로 또 실거주를 또 회피하는 이런 방법들로 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최근에 또 엄청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승민 대표님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수색파라고 증산 5구역에 금매들이 싹 자취를 감췄어요. 다 매매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야 정말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아파트, 서울 부동산을 못 사고 밀려나가고 지방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임장을 갖다 오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또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소멸 직격탄을 맞은 지방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출생과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지방에서는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로 투자 수요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보유세와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물론 서울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서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또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 부동산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고 지방 하락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똘똘한 한 채의 폐해입니다. 이 똘똘한 한 채. 근데 저는 똘똘하지 않더라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두 채 정도 내가 실거주하고 또 내가 한 채는 임대 소득을 갖다가 임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포지션을 갖다 짜게 되면 저는 좋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만 살 거면 제일 좋은 거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1주택 살지 않고 2주택으로 포지션을 갖다 가진다고 하면 투자가 좀 좋은 지역으로 매수를 하고 내가 또 실거주할 집을 한 채를 갖다가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정치권이 만든 1주택 시작 조건에서는 무조건 서울을 소유하시는 것이 위너다. 지금 보시면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었는데 2021년, 2022년보다 작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더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실거래 지수가 높아져 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보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정비사업. 순간이 선택이 평당 300을 잡아간다.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한 8단지, 포레나 노원을 제외하게 되면 상계주공 아파트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정밀안전진단, 지난해 8월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최고 35층 99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낮은 대진지 부분과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치솟자 2023년 말, 작년 말 GS건설과의 계약을 취소하면서 사업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소유자가
84타입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소유주들이 무작정 지연될 경우 분담금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지금이라도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시공사를 재선정해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GS건설이 지난해 제시한 상계 주공 5단지 공사비는 평당 약 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는 평당 8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서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800만 원 이하짜리는 없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거의 900만 원이 제일로 싼 거고요. 이 900만 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지금 서울 쪽으로는 이제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금액에 재계약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것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건축비,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정말 제 말씀을 믿지 않으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 건설업계 공사 관련해가지고 대표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소장님들 만나 뵙게 되면 내년에는 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지금의 공사비보다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계 주공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정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빠숑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감사스마일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을 소유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30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4개 구역이라든지 올해 6개 구역이 신규 지정됐는데, 여기에서 쌍문 3구역과 방화 2구역은 신통 계획을 통해 지정됐고요.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된 것은 126개 구역입니다. 이 중 공사 중인 곳은 67개 구역이고요.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착공 이전 단계인 곳이 59개 구역인데, 이중 이주를 마치고 착공이 임박한 곳은 26개 구역, 이주 중인 곳은 14개 구역, 이주 예정인 곳이 19개 구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승민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주 중인 곳이라든지 이주 예정인 곳을 갖다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빨리 이 중에서 괜찮은 곳을 선점해야 된다. 참고로 지난 정부, 지난 서울시에서는 신규 지정된 정비 사업이 거의 없었다. 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지금 빨리빨리 잘 진행되는 곳을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시고 들어가시면 손해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 대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단 대구에 지금 미분양이 많이 있는데, 지금 미분양도 지금 털고서 최초 분양가보다 20%에 30% 낮춘 가격에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말씀을 빠숑님께서 하셨고, 대구 세미나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제 방송을 우연찮게 대구 분이시거나 대구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숑님 대구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대구에 지금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고요. 압둘라 이주연 대표님과 헐럴 박성혜 대표님, 빠숑 김학렬 소장님께서 일단 대구에서 강의를 갖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빠숑님께서 이렇게 좋은 블로그 포스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스마일이 빠숑님 강의를 그러니까 듣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또 듣고 이제 매일 빠숑의 세상 납작이라는 유튜브 아침 방송이라든지 또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빠숑님이 만난 사람 코너를 갖다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데, 정말 제가 부동산 인사이트가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빠숑님 덕분에 인사이트가 정말 많이 향상됐고, 특히 2016년도 17년도에 빠숑님의 그런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부동산의 그런 저만의 제가 좀 혼란스러웠었고, 제가 이게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좀 헷갈렸을 때 정말 이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열어주신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빠숑님의 이제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빠숑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평만 할 수는 없다. 그 불공평은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감사스마일도 20대 때 제가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학사장교 출신인데 군대를 갔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육사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었고, 그리고 또 4년의 생도 과정을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일단 임관했을 때부터 호봉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처우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공평이다. 똑같은 장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도 상위 10%만 정말 잘 하고 있고, 나머지는 90%는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2009년도부터 부동산을 입문하면서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갖다 벌어야 되고 또 인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불평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느꼈고, 제 스스로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블로그라든지 또 여러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저 또한 군대 생활을 11년 하고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사회에 뼈저린 그런 것들을 또 느끼고, 또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또 군대하고 사회하고 다른 점은 정말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불평만 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주 6일 방송, 주 7일 방송 플러스 1일 멤버십 방송을 갖다가 하면서 제가 스스로 1년 전, 2년 전, 5년 전보다 더 많은 제 스스로의 말 그대로 향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일단 당장 결과가 기대에 조금 못 미쳐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게 되면 정말 빠숑님처럼 성공할 수가 있고, 또 저는 빠숑님처럼 이렇게 벤치마킹을 빠숑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가 줄 것이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노력해서 채워가면서 제가 아침 방송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 빠숑님의 목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던 잠깐 라이브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또 빠숑님의 제가 강의를 듣고 제 나름대로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영상을 갖다가 한 30분 정도로 제가 일단 요약 정리를 해드렸던 거는 제가 내일 일요일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내 집 마련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성공도 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사스마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5월 18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감사스마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